제13장 막화장의 아이들 1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3장 막화장의 아이들 10화. 막화장에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장렬했고 지금 3명의 돼지같이 생긴 자들은 경황이 없어 눈들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식은땀을 한없이 흘리고 있었다. 콱콱콱콱콱콱콱광광광 콱콱콱콱쾅쾅쾅 콱콱콱콱콱콱광광광 콱콱콱콱쾅쾅쾅. 아이고 형님, 우리는 정녕 이렇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인가요? 무슨... 하지만 동생아,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크, 세상이 무너지다니. 돼지 3형제는 시대의 마인이었고 전대 마인수계였으나 사실 그들의 과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들은 마교 출신의 무인으로 젊었을 때 아나무인과 같이 생활했고 그들의 일탈은 점점 심해져 마교에서 쫓겨난 광인 중의 광인이었다. 그들은 심산유곡 인적이 드문 곳에 제법 그럴듯한 초가를 짓고 흑점을 운영했다. 이들의 즐겨 만드는 것은 오직 만두였고 만두만 빚는 것이 아니라 쌀로 곡주도 만들었다.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된 만두와 곡주였는데 산에서 잡은 멧돼지나 다른 기타 짐승으로 만두 속을 만들었으며 또한 곡주도 초가 뒤편에 논을 개간하고 벼를 심고 쌀을 수확한 후에 곡주를 제대로 빚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찌되었든 광마이지 않은가. 마인의 광기는 자신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인지라 이들의 광기는 결국 터지고 말았는데 사실 이들이 배운 무공은 마교 내 수정된 마공이었고 저왕도노공이라는 무공으로 신체가 단단해지는 금강불개공과 같은 무공이었는데 이 무공의 특징이 연공자가 5성이 될 때까지는 매우 정상인으로 그 신체가 단단해지는 공능이 있었다. 하지만 5성이 넘어가면 기혈이 역류하는 현상으로 특히 뇌오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반미치광이가 되어 일정 시간은 제정신이 아닌 자로 피와 인육을 찾게 되는데 이 병폐로 마교에서도 이 무공은 금지된 마공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악동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마교 내의 말썽꾸러기였고 결국 마교 내 성녀의 보물인 보광패에 훔치는 멍청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의 잘못은 얼마 되지 않아 마교의 법을 집행하는 진마부에 발각되어 어린 나이에 마오갱이라는 구렬에 갇히는 형벌을 받았다. 이 삼돈자는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게 되었다. 마오갱에서 마교 광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 마교 광인에게 따로 무공을 전수로 이 무공이 바로 저왕도노공이라는 무공이었다. 그들은 마오갱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이곳에서 풀려났을 때 비로소 광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들의 행각은 바로 살심으로 비롯된 사고였다. 그들은 마교 내 18구역인 마교 거지촌인 마계촌 출신이었는데 그들은 이 말썽꾸러기 마계촌에서도 광자 중의 광자였다. 이들 세 녀석이 나올 때 대부분 사람은 마계촌에서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였다. 그런데 하필 마교의 지고지상의 신분인 대천마가의 후손이 비록 후손은 반계의 공자였지만 이 후손이 이 마계촌에 훈시하러 방문하였을 때 왕후정상의 씨가 어디 있냐는 생각으로 대천마가의 후손에게 접근하여 사고를 쳤으니 이들이 날린 돌에 맞아 대천마가의 후손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천생방골의 기질이며 또한 수시로 살심을 일으키는 저왕도노공의 공력 5성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들은 마교 진마부의 심판을 받고 호되게 반죽도록 얻어맞고 기해열이 파괴되어 마교로부터 쫓겨났으니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은 마공의 공능으로 심산유곡에서 무공을 회복할 뿐 아니라 마성에 찌들어 10성에 이르기까지 강호를 떠나 흑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흑점은 말 그대로 인육으로 빚은 만두와 사람의 골수를 섞어서 만드는 곡주를 심심풀이 재미로 만들어 팔았다. 이 3명의 광마들은 약 10여 년을 지내며 사람의 골육을 씹어먹었는데 아무튼 이들은 1년 전에 이곳 섬서성 서안으로 흘러들었고 어느 정도 마성을 제어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강화 활동을 하려 하였는데 바로 이곳 두목이라는 섬서성 지부대인의 눈에 들어 막화장에서 황제가 부러워할 만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수수수수수 쿵 쿠쿵 쿵. 이제 폭탄 터지는 소리가 잠잠해졌고 이거는 이들 세 사람의 주변에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 형님, 막화장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그쳤나 봅니다. 그래? 대도는 삼돈자의 대형 거돈에게 말했고 거돈이라는 자는 고개를 들고 감았던 눈을 뜨게 되었다. 헉!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막내 소돈이 눈을 감은 채 거돈에게 물었다. 동생들아, 너희도 눈을 떠도 된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거라. 네. 대돈과 소돈도 조심스럽게 눈을 뜬다. 이들은 정말 덩치에 맞지 않게 소심하게 눈이 파르르 떨더니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았으니 헉, 헉. 삼돈자인 동생들도 주변 광경을 보며 기절초풍하여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만 벌려진 입으로 침이 흘러내렸다. 후우 후. 삼돈자의 대형이었던 거도는 어두운 밤 주변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어본다. 삼돈자의 눈에 들어온 막화장은 이제 남아있는 건물이나 정원, 담벼락, 창고 등 모든 건물이 사라졌으며 그나마 이건희 월동문을 건너온 곳만 일부 뼈대가 남아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일부 건물 잔해에서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영락없이 막화장은 포탄 세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격이었다. 도대체 세상 종말이 왔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형님, 이것이 현실입니까? 혹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다. 우리는 한밤에 도깨비를 만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구나. 허허, 도저히 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기사입니다. 삼돈자는 그저 기막히게 눈알을 굴리고 주변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거돈의 눈에 한 명의 흑색 무복을 입은 인형이 눈에 들어왔으니 삼돈자는 폐허가 된 막화장을 보며 그저 기막힌지 꿈이라 생각하며 눈알을 굴리고 주변을 향해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거돈의 눈에 한 명의 흑색 무복을 입은 자가 나타나 들어왔는데 넌 누구냐? 후후후후. 허허, 이놈 정체를 냉큼 밝혀라. 후후후후. 흑색 무복 인물, 즉 이거는 거돈의 물음에 다만 웃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때 옆에 있었던 대돈이 거돈보다 더 큰 소리로 호통쳤다. 괘씸한 물건을 봤나? 어서 내 놈의 정체를 밝히란 말이다. 어서. 후후후후. 좋구나. 내 놈들은 이곳에서 황제의 아방궁을 만들고 그동안 삶을 꽤 즐기며 살았구나. 나는 이건이라고 한다. 이건? 그렇다. 내 이름은 이건이라고 하지. 이건? 좋다. 뭐 타는 물건이냐? 허허, 돼지들이 고귀한 사람을 물건이라고 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구나. 나는 물건이 아니라 이건이다. 허허, 어린 놈아. 우리 형님이 물건이라고 말하면 너는 그냥 물건이다. 거돈이 이건과 이야기할 때 옆에 있었던 대돈은 자기 형인 거돈의 말을 돕는다. 역시 끼리끼리 논다. 녀석들아, 다시 말하마. 나는 물건이 아니다. 좋구나. 어린 녀석이 간담이 제법이다. 나 거돈 앞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하는 어린 녀석을 본 지 70여 년이 되는구나. 그래, 내 말이 맞는구나. 후후후후. 너 같이 어린 녀석이 내 앞에서 놀던 시기가 아마 70년은 되었을 것이다. 내 녀석의 몸에서 역한 노마의 냄새가 나고 내 녀석의 귀에서 마귀가 물씬한 것을 보니 수많은 사람의 피와 골육을 먹어댔구나. 오호, 나에 대해서 아느냐? 글쎄. 허허허허. 거돈은 다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인상을 쓰며 미간이 패였다. 혹시. 그래, 혹시 말이다. 이곳이 이렇게 폭삭망한 것이 내 녀석의 작품이냐? 내 작품이지. 그래, 잘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상관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래, 허락한다. 그러려무나. 이건의 말에 거돈과 대돈, 소돈은 속에서 부하가 치몄다. 자신들보다 한참 어리게 생긴 것이 시종일관 하대를 하였으니 말이다. 형님, 새파랗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 시종일관 하대를 합니다. 나도 안다, 소돈아. 하지만 조금만 참아라. 녀석의 머리를 쪼개고 뇌수를 마시게 해주마. 잠시 녀석에게 뒤를 봐주는 방수에 무리가 있는지 확인하자꾸나. 후후후후. 이거는 이들 삼돈자의 말을 유심히 듣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게 지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